이 구조만 잘 보면은 이해가 잘 가는데, 일단은 어떤 구도냐면은 이게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어. 가시나무 가시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걸려 있냐면, 여기에 이게 달이 걸려 있는 거야. 달이 걸려 있어. 이걸 보면서 이 걸림과 그리고 나서 걸려있던 달이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구간이 나와. 걸림과 넘어감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 걸려있을 때는 이 달이 이 가시 울타리에 뭔가 찔려 있는 것 같지, 그치? 이걸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떠올려. 근데 이 달이 넘어가면서 밝아지고 더 환해지는 걸 보고 이걸 통해서 치유를 해. 어떻게 치유되냐면, 달이 걸려있다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돼. 그러면서 치유로 나아가는 거야. 알았지? 걸림과 넘어감을 구분해서 좀 읽어줘야 돼.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 걸려 있어. 보니까 달빛이 되게 아플 거 아니야. 마치 내 마음도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울타리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자의 상처, 시련 이것들을 상징하겠지. 그러니까 이 시의 묘미는 상징적 시어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비읍니다라는 어미를 반복할 텐데, 그래서 상처가 있는 상태지만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해. 그러면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본 다음에 내 마음을 보지, 그치?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먼저 외부 세계를 보고 나서 내 감정을 얘기한다. 선경후정이라고 해. 걸려 있는 걸 마음의 어두움이랑 대응해서 읽어야 돼.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물고 있어. 저문다는 건 어두워지는 거잖아, 그치? 내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성찰이라고 하는 거야. 성찰을 했더니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자연물에 정서적 대응을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만든 거 있지. 정서적 대응이야. 화자의 내면이 여기 자연물에 정서적 대응하고 있는 거야. 망초 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밤. 시간적 배경. 보름밤은 시간적 배경이고 들판이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선이야? 들판에서 이 보름달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것 같은 외부 세계를 응시하고 있는 거지. 달빛이 너무 환한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어두웠는데 달빛이 너무 환해. 그래서 달빛이
보름달빛이 화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둠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여기가 바로 무슨 전환? 인식의 전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있는 거지.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지.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위로받기 시작한 거지.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야.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둥글게 살지 못한다는 건 어떤 사람들? 모난 사람들이지. 뭐가 났어? 뭐가 났으면 사람들을 막 찌르겠지. 상처를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화자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찔리는 화자지. 모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상처를 주는. 이 사람들이 달 보고 자꾸 절을 하는 거야. 이 절이 뭐냐면 욕망을 하는 거죠. 달을 보고 욕망을 해. 어떤 욕망?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둥글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계속 누군가를 찔러야 되고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은 달빛을 보면서 위안, 치유가 아닌 달빛을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거지.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합니다. 보면서 뭔가 좀 불쌍해 보이는 이러면 안 돼. 이거 측은한 감정 아니에요. 측은함 아니야. 대상에 대한 측은함 아니에요. 나는 어때?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상처가 있는데 보름달을 보면 위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화자에게 다른 어떤 의미? 치유와 위안의 의미지만 어떤 사람들, 모난 사람들은 어떤 거야? 세속적 욕망의 성취를 바라는 대상이 되는 거지.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달도 때로는 빛이 꺾인다. 여기서 이 꺾인다가 진짜 중요해. 너무 중요해. 꺾인다. 빛이 꺾인다는 말이 뭘까? 보름달일 때는 환한데 이 보름 달빛이 초승달이 되면은 꺾이지. 그치? 이거를 어떤 상태로 표현하는 거냐면 실현의 상태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이 꺾이다란 말이 빛이 꺾이다가 여기서 실현인데 여기서 다음 행으로 넘어오면 한 달도 반이 꺾이면 15일이 지나면 보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이 이겨내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꺾인다란 말은 역설적 표현인 거지. 결국에는 꺾인다란 말 안에 부정의 의미랑 긍정의 의미가 있는 거야. 실현과 성숙의 의미가 둘 다 있는 거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꺾이다의 역설적 의미가 있는 거지. 꺾이다의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야. 새로운 의미 뭐겠어? 성숙이겠지. 꺾이다는 원래 부정의 의미로 쓰이잖아, 보통.
무릎이 꺾이다. 그렇지. 무릎을 꿇는다. 굴복한다. 그런 건데 그 꺾이다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거야. 여기서 새로운 의미, 깨달음을 얻은 건 성숙이지 실현이 아니에요. 실현은 기존의 의미, 일반적 의미고 성숙이 새로운 의미야. 그러면 선택지로 이렇게 나오시겠지. 화자는 꺾이다에 실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한다. 그럼 완전 틀린 거지. 그렇지? 자, 한 달도 반이 보름이 지나면은 보름달이 환해지면서 성숙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 실현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거지. 1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달이라는 자연물에 화자의 내면이 대응하고 있지. 정서적 대응하고 있지.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정서적 대응하는 구도 되게 중요해.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 섰대. 내가 이 마음을 들고 이제 선 거야. 굴복하지 않는 거야. 안 꺾이는 거야. 이해돼? 마음은 꺾여서 성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나 이제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섰어. 이제는 어떤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의미를 깨닫고 인식의 전환 후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화자의 행위를 통해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들숨 속으로 들어온 거야. 딱 숨을 들이키면서 달이 들어왔대. 뭐가 된 거예요? 모라일체가 된 거야. 내 내면이 이렇게 성숙으로 나아가면서 극복이 되니까 그때 내 화자의 눈에 들어오는 외부 세계가 이제 뭐예요? 이제는 넘어가는 거지. 달빛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처럼 화자 역시 내면의 상처가 완전히 승화라는 건 극복이에요. 극복. 완전히 인식이 전환된 거야. 했더니 마음은 벌써 보름달이다. 내가 도대체 언제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벌써 내 마음은 환해지고 성숙해졌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내적 갈등의 해소로 나아가는 거지. 내적 갈등의 해소로 나아가는 거. 여기 화자의 내면으로 달이 들어오는 무라일체, 합일, 같은 말로 동화까지 이 사람은 세속적 욕망이 없지. 그렇지? 둥글지 못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세속적 욕망이 없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달관적 태도라 그래. 자, 주제 정리할 거야. 이 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내가 상처가 있지만은 달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처럼 나도 마음이 극복되고 성숙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달관적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 완전한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 하나랑 이거 하나랑 내적 충만의 경지가 뭐겠어? 내적 충만의 경지가 뭐야? 내적 충만의 경지. 마음이 이제 가득 차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 없어? 없지. 이해돼? 내적 충만이 됐다는 것은 마음에 내가 이제 세속적 욕심이 없다는 거야. 마음만 가득 차면 된다 이 말이야. 알지? 내적 충만의 경지가 뭐예요? 달관적 태도인 거야. 자, 다시 이제 총 정리하면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대조적 서술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저물었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음이 보름달이 되었지. 이 저무는 건 뭐예요? 상처가 있고 내적 갈등이 있지. 보름달은 이게 해소가 되고 충만이 되고 기쁨, 넉넉함이 있는 거지. 이렇게 대조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누가 늦으래? 저 의자 밖에 가서 갖고 오면 돼. 그 다음에 제시되는 삶의 모습이 또 두 가지로 대조적이야. 첫 번째는 뭐예요? 둥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찔려본 사람들. 그러니까 찌르는 사람과 찔려본 사람, 세속적 욕망이 있는 사람과 달관적인 사람. 그럼 둥글지 못한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지만 내적 충만이 돼요, 안 돼요? 내적 충만이 안 되지. 계속해서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내적 충만이 안 돼. 근데 찔려본 사람들은 어때? 어떤 사람들이야?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꺾임의 의미를 깨달은 거야. 얘네들은 꺾인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깨달아. 그랬으니까 꺾인다는 것이 뭐다? 상처를 통해서 성수로 나아가는 거다를 깨닫잖아.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이 없고 마음의 내적 충만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지. 차오르는 거지. 차오르는. 마지막으로 꺾이다라는 건 무릎이 꺾인다는 건 반으로 접히는 거야. 안 좋은 의미인 거지. 그런데 마음이 꺾이다, 달이 꺾이는 건 뭐예요? 보름달이 되는 거지. 보름이 된다는 건 뭐예요? 가득 차오른다.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꼭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여기로부터 뭘 깨달은 거예요? 역설적
진리를 깨달은 거지.